자, 레벨 3 14쪽에 3번 길찾기 문제가 나오는데요. 길찾기 문제를 보면 교차로마다 그 교차로에 도착하는 방법의 수라고 하는 녀석을 그 이전 교차로까지 움직인 방법의 수들을 더해서 우리가 찾으면 쉽다 그랬어요. 그치? 근데 걔네들은 뭐 모의고사 문제로 얘기를 하게 되면 3점짜리 붙어 있는 애들은 다 그런 식으로 풀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4점짜리가 붙어 있는 경우에서 까다로운 부분의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게 이제 3번하고 가장 대표적인 부분의 문제가 돼버리는데, A 지점을 출발해서 B 지점까지 최단거리로 갈 거야. 근데 문제는 P 지점에서는 이동하는 방향을 바꿀 수가 없대. P 지점에서 이동하는 방향을 바꿀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P라는 지점으로 들어갔을 때 좌회전을 못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때 P 지점을 통과를 하는 방법은 이 점에서 이 점을 향해서 직선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 점에 도착을 했을 때 이 지점을 향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 다음 Q 지점이라고 하는 녀석에서는 이동 방향을 반드시 바꿔야 된대. 그러면 Q 지점을 통과를 할 때는 만약에 내가 이 길을 선택을 해서 Q라는 지점을 통과하면 이와 같이 좌회전을 해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주어진 지점에서 내가 Q 지점을 이와 같이 진입을 하게 되면 얘는 여기서 반드시 우회전을 해서 오른쪽으로 가줘야 된다는 거거든. 맞아? 최단 거리니까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고 왼쪽으로 꺾으면 안 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P라는 지점하고 Q라는 지점을 통과하는 방법의 수는 각각 저와 같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자, 근데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간다 그랬거든. 근데 골치 아픈 게 뭐냐면 A에서 B로 갈 때 우리가 P라는 녀석을 통과해서 갈 수도 있고, P라는 녀석을 Q라는 녀석을 통과해서 갈 수도 있고, PQ라고 하는 녀석을 통과하지 않고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 주어진 문제의 풀이에서는 이 점과 이 점, 이 점과 이 점, 요 점과 요 점들을 다 라벨링을 해서 얘가 PQ를 모두 통과하지 않을 때, P라는 점만 통과할 때, PQ라고 하는 점을 모두 통과할 수 있을 때, PQ라고 하는 녀석을 모두 통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어진 녀석을 하나씩 경우를 나누어서 여러분들한테 풀이 과정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교차로에 도착하는 방법의 수라고 하는 녀석을 덧셈을 해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리 움직일 수 있는 경우라고 하는 녀석을 하나씩 모두 다 나누어서 접근을 할 거야. 자, 근데 너네들이 이 최단 경로의 수라고 하는 녀석을 잡아낼 때 이 녀석들을 경우마다 하나씩 나누어서 세는 방법을 얘기를 할 때는, 자, A에서 B 방향으로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최단 거리를 이용해서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그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X 중간에 방어막을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저 경로에 X 방향으로 가는 선을 하나 그어줄 거고, 그 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들을 L, M, N, P, 뭘로 할까? 소문자로 하자 그냥. A, B, C, D라고 하는 4개의 점을
라벨링을 할게. 그리고 나서 뭐 하느냐? 출발점에서 이 점까지 가는 방법. 출발점에서 2점, 2점, 2점으로 가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라벨링한 4개의 점에서 각각 도착 지점까지 가는 방법. 얘네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볼 거야. 셀 때는 만약에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 기울기와 반대가 되는, 부호가 반대가 되는 선을 그어서 점을 잡고, 만약 왼쪽 위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경우를 하나하나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양수가 되는 직선을 그려서 4개의 점을 잡는다라고 할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는 P 또는 Q라고 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P와 Q 사이에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을 그을 거야. 그래서 먼저 첫 번째 A라고 하는 점에서 A라는 점으로 간 다음 B로 가는 방법의 수를 세볼게. A라고 하는 점에서 A라는 점으로 가는 방법의 수는 한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세 가지, 한 가지, 4가지였어. 다른 제약 조건이 없으면.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경우의 수? P에서 들어왔을 때 위로 올라가는 방법의 수와 아래에서 P로 왔을 때 오른쪽으로 P로 왔을 때 이 방법의 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 그럼 A에서 스몰 a로 가는 방법의 수는 4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안 되니까 3가지 방법으로 A에서 스몰 a까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자, 한 가지, 2가지, 안 돼. 그치? 못 가지? 3가지. 자,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 이 칸이라고 하는 녀석이 작은 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세는 것도 불편하지 않아? 오케이? 자, 다음 스몰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모두 몇 가지? 한 가지. 그래서 a에서 스몰 a를 통해 b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3가지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다음 이번에는 B로 가는, A에서 B로 가는 방법의 수. 그리고 B로 가는 방법의 수를 생각할 거야. 자, 그럼 A에서 B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이번에는 교차로 이용하는 거, 제약 조건이 들어가 있을 때 교차로 이용하는 거 생각해 볼게. 그럼 여기까지 오는 거 2가지, 여기까지 오는 거 3가지. 그런데 이 자리에 도착하는 방법은 이 교차로밖에 안 돼. 이 교차로도 되고 이 교차로도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잠시만. 만약에 이쪽에서 올라오게 되면 얘가 B로 못 가잖아. 그럼 이 경로는 내가 B라는 점으로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용하지 못하는 경로하고 똑같은 거지. 이해돼? 그래서 이 자리로 올 수 있는 방법은 이 경우에는 한 가지야. 왜? 이 자리에서 이 경로로 오는 놈은 그냥 위로 올라가기만 할 거니까. 그래서 B까지 도착하는 방법은 여기까지 오는 거 1가지, 여기까지 오는 거 3가지가 돼버리니까 4가지가 돼버리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러면 A에서 스몰 b까지 가는 거 4가지. 그 다음에 스몰 b에서 b까지 갈 거야. 1가지, 2가지, 갈 수 있니? 없죠. 그래서 2가지가 되면서 8가지라고 써줄게. 다음 A에서 C라는 점을 간 다음 C에서 B로 갈 거야.
자, 그러면 이때는 A에서 C로 가는 방법은 걸리는 게 없거든. 1, 1, 1. 네 가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셀 건 뭐냐면 C라고 하는 점에서 B라는 점까지 갈 거야. 그러면 C라고 하는 점에서 B라는 점까지 갈 거면 얘는 한 가지야. 그치? 그런데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얘는 무조건 이 자리로 와야 되는 거지. 여기에서 올라가게 되면 이 자리로 절대 갈 수가 없지. 그럼 얘는 모두 몇 가지? 두 가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주어진 녀석이 B까지 가는 방법은 여기에서 한 가지 올라올 수 있죠. 그래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그래서 얘는 세 가지가 되면서 주어진 녀석의 경우의 수는 12가지야. 잠깐 뭔가 잘못 센 것 같은데? 4, 네. 어디서 뭐 잘못 셌는데? 뭐에서 잘못 셌지? 절로 못 가고 B에서 하나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그치? B까지 가는 방법,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 하나, 둘, 셋, 네 가지. 그 다음에 B에서 가는 방법 한 가지, 두 가지. 저쪽으로 안 가지? 못 가지. 그 다음에 네 가지. 그 다음에 D까지 가는 방법이 한 가지고 세 가지가 있으니까 잠깐만. 나 뭐 잘못 생각했지? 이 A에서 A까지 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한 가지거든. 여기는 한 가지가 되고 A에서 D로 간 다음에 이 녀석이 B로 가야 되는데 A에서 D로 가는 방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하나, 둘, 셋 칸. P, Q. 그러면 여기서는 한 가지에다가 한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여기서는 한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나오니까 네 가지가 돼버리겠지. 그래서 4, 27, 27개밖에 안 나와? 아닌데? 잠깐, P 잡았어. 그럼 하나, 둘, 셋, 네 가지 맞지? 한 가지, 네 가지 맞아? A에서 C로 갈 거야. C에서 움직이는 거 위로 못 가. 한 가지. 여기서는 젠장. 미안해. 나 여기서 잘못했어. C에서 B로 갈 때. C에서 B로 갈 때 잘못했어. 자, 보자. 자, 요 지점에서 요 지점까지 가는 게 한 가지지. 그런데 이 지점에 도착하는 방법은 요 교차로에서 한 가지, 여기서 오는 한 가지가 있으니까 이 녀석 두 가지가 돼버리겠지.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거 한 가지. 그럼 여기는 세 가지. 이 녀석은 두 가지. 3하고 2가 더해졌으니까 다섯 가지. 그래서 이 새끼는 다섯 가지. 그럼 주어진 녀석은 20가지. 답이 그렇지. 이해돼?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할 거야. 왜 엄빈아 마음에 안 들어? 제일 예쁘기는 할 거야. 점들 이것저것 따지는 것도 똑같은 부분들이 될 거고. 제가 설명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만약에 너네들이 그 교차로까지 도착하는 방법의 수라고 하는 녀석들을 각각의 경우로 나누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최단 경로라고 하는 녀석이 이와 같이 오른쪽 위로 향하는 방향이 주어지게 되면 니네들은 내가 각각의 점의 위치라고 하는 녀석을 그 경로라고 하는 녀석에 기울기가 반대인 선을 그어서 주어진 녀석을 접근을 할 거야. 오케이? 자, 하나 더 할게. 한 가지 방식으로 더 해볼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 안에 장애물 있거나 그런 건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 그런데 이와 같이 갈 수 있는 길의 방법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상하게 주어져 있는 경우, 자, 얘가 A, 얘가 B, 요 점을 P, 요 점을 Q.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경로라고 하는 녀석을 하나씩 나누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A에서 B 기울기가 양수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때는 기울기가 음수인 방향으로 선을 그을 거야. 저는 P라고 하는 녀석을 지나는 방법으로 잡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 A, B, C, D라고 하는 점으로 잡을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녀석은 흰색 분필이 어디로 알겠다. 자, 처음에 A에서 A를 거쳐 B로 갈 거예요. 그럼 A에서 A를 거쳐 B로 가는 방법의 수는 한 가지가 돼버리니까 한 가지. 이번에는 A에서 B를 거쳐 B로 갈 거예요. 그럼 A에서 B에 도착하는 방법은 A에서 B에 도착해서 B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경로, 이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경로만 가능하다고. 그치?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얘까지는 두 가지가 될 거고 얘까지도 한 가지가 될 거야. 그런데 이 경우에는 B라는 녀석을 지나는 부분이 되게 불편해져. 그치? 여기서 두 가지 방법으로 올라가기는 하지만 얘가 두 가지가 돼버리지. 여기서부터 한 가지 방법으로 오고 있지만 주어진 녀석에서는 얘가 한 가지가 돼버리지. 맞아? 이런 부분들을 잡은 부분들이 생겨서 만나는 점들, 어떤 특정한 규칙이 있는 점들은 살짝 옆으로 옮겨서 점의 개수를 찾아주는 게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이 돼. 알았지? 경우가 필요하면 움직이는 경로의 기울기가 양수면 기울기가 음수인 점들을 잡자. 그리고 웬만하면 어떤 규칙, 교차를 통과하는 규칙이라고 하는 녀석이 없는 점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좀 더 괜찮아진다. 오케이? 길찾기 문제 중에서 4점짜리 문제가 붙어있는 경우 이런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고 그 점의 위치라고 하는 녀석은 기울기가 양수면 기울기가 음수인 곳에 있는 점, 기울기가 음수면 기울기가 양수인 곳에 있는 점들을 기준으로 잡아주면 조금 더 편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대표 기출문제 보도록 합시다. 대표 기출문제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의자가 있다. 이 6개의 의자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배열을 할 때 이웃한 2개의 의자에 적혀있는 수의 합이 11이 되지 않도록 배열하는 경우의 수. 11? 1, 2, 3, 4, 5, 6이라고 하는 6개의 의자가 있는데 이웃한 2개의 의자에 적혀있는 수의 합이 11이 되지 않도록 한대.
11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얘기는 누구하고 누가 이웃하지 않으면 돼? 5하고 6만 이웃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5하고 6을 이웃하지 않는다. 자, 너네들 원순열이라고 하는 녀석을 잡아낼 때 5하고 6이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먼저 규칙에 해당하는 녀석을 고정하는 습관을 가져봐. 나는 5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잡을게. 그리고 나서 나머지 수들을 배열을 할 거야. 그러면 5하고 6을 제외한 나머지 하나, 둘, 셋, 네 개. 1, 2, 3, 4라고 하는 녀석을 고정이 되면 순열로 바뀌어. 4개의 수를 먼저 배열을 할게. 그 다음 6이라고 하는 녀석은 5 옆에 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3개의 자리 중에 한 군데에다가 배정할 거야. 그러면 모두 몇 가지? 72가지가 나타나게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72가지. 원순열은 규칙에 내가 배열하는데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 녀석을 먼저 고정시키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순열로 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 되거든. 지금 얘 같은 경우에서는 풀이 과정 같은 경우에서는 6개를 일단 일렬로 나열을 하고 있지. 6개를 일단 원 모양으로 나열을 하고 있지. 그리고 나서 그 중에 5와 6이 이웃해 있는 경우의 수를 빼주고 있는 부분들이 돼버리는 거지. 그치? 이해하는데 특별하게 어려운 풀이 과정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6개의 수를 원 모양으로 나열하고 있으니까 5 팩토리얼. 그 다음에 5와 6이 이웃하는 경우 주어진 수의 합이 11이 돼버리는 부분들이 돼버리니까 5와 6이 이웃한 원순열을 구할 거야. 그래서 5, 6을 하나로 묶어서 4개를 나열하는데 5와 6이 자리 바꿀 수 있는 걸 빼주자.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4 팩토리얼. 5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녀석을 5 곱하기 4 팩토리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4 팩토리얼 묶어내고 5에서 2 뺀다. 그럼 똑같이 72가지. 요게 지금 풀이 과정에서 나와 있는 풀이가 될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5하고 6이 서로 이웃하면 안 돼. 그치? 그럼 의자에 적혀 있는 수의 합이 10일 이상이 되지 않도록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배열하면 좋을까? 미안. 10 이상이 되지 않도록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 옆에다가 참고 문제라고 해서 이웃한 두 수의 합이 10 이상이 되지 않게. 이웃한 두 수의 합이 10 이상이 되지 않게. 이 경우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어떤 경우가 문제가 돼? 6하고 4가 이웃하거나 6하고 5가 이웃하는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지. 딴 거 있어? 없어? 그럼 주어진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6이라는 이 새끼가 빌런이야. 6 옆에 4나 5라는 녀석이 붙어버리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6이라고 하는 녀석을 먼저 고정시켜 버리자고. 6을 기준으로 볼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6이 5 또는 4하고 이웃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 2, 3, 2라고 하는 녀석 3개라고 하는 녀석을 배열하자고.
원순열에서 하나의 원소가 고정되면 나머지를 나열하는 방법은 순열이야. 그리고 나서 우리는 4하고 5라고 하는 녀석을 나열할 거지. 6 옆에 붙어 있지 않게. 맞아? 그래서 4하고 5를 여기서부터 포인트다. 4하고 5를 나열하는 방법은 요 두 개의 자리에 4하고 5가 하나씩 끼어 들어가는 경우 두 가지. 플러스 4하고 5가 두 개씩. 맞아? 4, 5, 5, 4. 4, 5, 5, 4. 맞아요? 네 가지. 그 다음에 4, 5나 5, 4라고 하는 녀석이 이 자리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36까지. 이런 방식으로. 이해돼요? 얘는 어떤 경우였어? 4하고 5가 하나씩 떨어져서 끼워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 중요한 건 이 경우야. 짠짠. 4, 5가 2, 웃. 이해돼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 놈을 고정시켜서 나머지를 순열로 보면서 문제 상황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찾는 게 원순열에서는 제일 좀 쉬운 풀이가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생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한 빌런이 누군가, 그리고 걔를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를 나열한다라는 개념으로 본다라는 식으로 원순열 문제들을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이해돼? 원스텝하고 예제 문제들, 유제 문제들은 다 풀어볼 거야, 너네들이. 오케이? 자, 중복 조합. 혹시 1단원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을까? 자, 수능 특강 없으신 분들. 2단원. 자, 투스텝으로 갑니다. 자, 중복 조합 가장 대표적인 문제, 나 조건에다가 별표 하나 쳐줄게요. 함수의 개수를 찾을 거야. 그래서 1번에서 어떤 녀석을 조금 기억을 할 거냐면, 만약에 f라고 하는 함수가 x에서 y로 가는 대응 관계로 주어져 있을 때 x의 원소 x라고 하는 녀석이 뭐 1, 2, 3, 4, 5로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f의 A가 B일 때 F의 A가 F의 B X에서 X로 가자. 이면 이때 함수의 개수는 5개 중에서 잠시만. X에서 이걸로 가면 안 되겠다. 이거 설명하면 안 되겠다. 쏘리. 자, 다시 볼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X에서 X로의 함수를 구할 건데, 먼저 첫 번째 조건에서는 F의 1, F의 1, F의 2, F의 3, 이 녀석이 5가 되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F의 3, F의 4, F의 5,
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 자, 함수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먼저 생각을 할 거냐면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거야. 1대1 함수이면 고1. 1대1 함수가 아니면 고3. 앞에서 선택한 녀석을 뒤에 다른 원소가 선택하지 못하면 고1. 앞에서 선택한 원소를 뒤에 있는 원소가 선택할 수 있으면 고3.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함수의 개수라고 하는 부분을 묻는 문제에서 1대1 함수와 같은 녀석의 개수를 구하는 부분은 문제 중에서 일부 한두 개의 원소에 대해서는 그런 조건을 적용시킬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적용은 안 시켜. 알았지? 너네들이 고3 때 배운 경우의 수는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이기 때문에 그래. 자, 그래서 지금 1, 2, 3이라고 하는 녀석이 3개의 함수의 함수값이 5가 되는 상황에서 3, 4, 5라고 하는 녀석이 저와 같은 대소관계를 만족시켜야 된다고 그랬어. 그럼 우리는 먼저 1, 2, 3의 함수값이 5가 되도록 하는 수의 조합을 찾을 거야. 첫 번째, 3, 1, 1. 가능한 한 가장 큰 것부터 잡아줘. 가능한 한 가장 큰 것부터 잡아줘. 그리고 가장 큰 것 중에서 한 개를 빼서 옆에다 옮긴다는 개념으로 주어진 녀석을 잡아줄 거야. 그럼 F1, F2, F3이라고 하는 세 개의 함수의 값이 5가 되도록 하는 경우는 3, 1, 1, 2, 2, 1이라고 하는 두 가지 경우로 구분 지을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X에서 X로의 함수를 잡을 건데 1, 2, 3, 4, 5에서 1, 2, 3, 4, 5로의 함수의 가지수를 찾아낼 건데 이때 F의 1, F의 2, F의 3이라고 하는 녀석이 아씨 이렇게 표기하면 또 안 되네.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이라고 하는 녀석이 5가 되도록 하는 경우는 3, 1, 1이 되거나 1, 3, 1이 되거나 1, 1, 3이 되는 세 가지 경우가 존재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F1, 2, 3이 3, 1, 1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3의 함수값, 4의 함수값, 5의 함수값이 3이라고 하는 녀석이 1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니까 4하고 5라고 하는 녀석은 1, 2, 3, 4, 5라고 하는 5개 중에서 중복해서 3개를 고른 다음 제일 작은 걸 3에 미안 중복해서 2개를 골라야지. 제일 작은 걸 4에 그 다음을 5에다 대응시켜버리면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OH2라고 하는 녀석은 둘이 더한 다음에 1을 빼 6시 2가 돼버리니까 15가지가 돼버릴 거고 얘도 15가지가 돼버릴 거고 왜? 3이라고 하는 녀석의 함수값이 중요한 거잖아. 우리는 대소관계로 나타나 있는 녀석은 3의 함수값, 4의 함수값, 5의 함수값이야. 1과 2의 함수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이라고 하는 녀석이 5를 만족시키도록 하는 아무 값이나 가져도 상관은 없어. 대신 3의 함수값, 4의 함수값, 5의 함수값이 주어진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세 번째, 이번에는 3이라고 하는 녀석이 3을 가리키는 경우야. 그럼 4와 5가 선택할 수 있는 건 3, 4, 5라고 하는 3개 중에서
세 개 중에서 중복해서 두 개를 골라 작은 거 4에다 대응시키고 큰 거 5에다 대응시키면 되겠지. 그래서 4, C, 2가 되면서 6가지. 다음 함수값이 2, 1이 되는 경우는 2, 1이 되는 경우는 2, 1, 2가 되는 경우는 1, 2가 되는 경우는 이때의 경우의 수라고 하는 녀석은 똑같이 15가지야. 1과 2가 무엇을 갖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니까 3, 4, 5의 규칙을 잡아낼 때는. 그러면 이번에 3이 2를 가리키고 있을 때 3이 2를 가리키고 있을 때 4와 5라고 하는 녀석은 4개 중에서 중복해서 2개를 골라낸다. 그러면 5, C, 2가 돼버리니까 10가지. 따라서 36에다가 35를 더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71가지. 오? 알고도 얘기 안 해준 사람. 윤석이 얘기 안 했네. 너 알았지? 이씨, 저 새끼 6 빼먹었어. 막 없어. 윤석아, 이렇게 얘기 좀 해주지. 자, 여러분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5일 때를 먼저 정리를 한 거예요. 이번엔 6일 때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풀지 뭘. 어차피 똑같은 문제 뭐. 오, 깜짝이야. 자, 다시 x가 x로 대응되는데 1, 2, 3, 4, 5, 6 하나의 개수가 늘었어. 1, 2, 3, 4, 5, 6 하나의 개수가 늘었어. 오케이? 이것도 괜찮네. 재밌네. F의 1, F의 2, F의 3이라고 하는 녀석이 5가 될 거야. 그럼 우리는 3, 1, 1 6은 지 마음대로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겠네. 그치? 따로 뭐 이런 거랑 짝지으세요, 저런 거랑 짝지으세요 얘기 없었지. 자, 그래서 3이 1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 경우에 3, 4, 5라고 하는 저 대소관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6개 중에서 중복해서 2개를 골라냅시다. 그러면 6, 7, 8, 7, C, 2가 되면서 7, 6, 21. 짜잔. 그럼 3, 1, 2를 짝짓는 경우에서는 1, 2, 3, 4, 5가 다 대응이 됐고 6이라고 하는 녀석은 6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짝지으면 되니까 21 곱하기 6이 되면서 126. 나도 놓친 거 있나 혹시? 6배. 그럼 7, 6에 42. 6일은 0. 오케이, 맞게 떨어지겠다. 자, 다음 1, 3, 1. 똑같겠죠? 그쵸? 그 다음 1, 1, 3. 요 경우에는 3, 4, 5, 6 4개 중에서 중복해서 2개를 골라낼 거야. 5, C, 2, 10가지. 그리고 6이라고 하는 녀석은 1부터 6까지 아무거나 짝지을 수 있으니까 10 곱하기 6이 되면서 60가지. 다음 2, 2, 1. 126가지. 맞아요? 다음 2, 1, 2. 얘 같은 경우는 2, 3, 4, 5, 6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내고 6, C, 2
15가지에 6이라고 하는 녀석 지 멋대로 90 1, 2, 90 180 306 플러스 126 두 개 더하면 252 플러스 60 그러면 306에다가 312를 더하면 되니까 618 숫자가 아주 예쁘네요. 이렇게 이해돼요? 두 가지로 x라고 하는 녀석이 5개일 때 6개일 때 나누어서 둘 다 기억합시다. 맞아요? 자, 다음 두 번째. 자, 흰 공 3개하고 검은 공 4개를 3명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줄 때 모든 사람이 적어도 1개의 공을 받도록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고 같은 3개의 공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 그럼 우리는 두 번째 문제에서 흰 공 3개와 검은 공 4개라고 하는 녀석을 A라고 하는 바구니와 B라고 하는 바구니와 C라고 하는 바구니에 적어도 하나씩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와 같이 적어도 하나씩은 담겨 있다라고 할 때 뭐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녀석들이 들어가 있으면 너무 좋기는 하겠는데 구분되어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먼저 흰 공 3개를 3군데의 바구니 중에 한 군데에 골라서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모양과 크기가 같은 똑같은 3개의 공을 모양과 크기가 다른 3개의 바구니에 담는 방법은 중복 조합이었어. 모양과 크기가 다른 여러 개의 공을 모양과 크기가 다른 여러 개의 바구니에 담는 방법이 중복 순열이었어. 그래서 우리는 먼저 3개의 바구니 중에서 중복해서 3개를 골라 흰 공 3개를 나누어 담을 거고 그 다음 3개의 바구니 중에서 4개를 골라 검은 공 4개를 담을 거야. 그런데 이렇게 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 빈 바구니가 생길 수 있지. 그쵸? 그럼 먼저 빈 바구니가 2개가 되는 경우 생각해 볼게. 빈 바구니가 2개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는 모든 공을 한 바구니에 담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뭘 뺄 거야? 3가지를 뺄 거야. 맞아요? 이번에는 빈 바구니가 1개가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할게. 자, 그래서 A라는 바구니가 1개가 되는 경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B하고 C라고 하는 2개의 바구니에다가만 공을 담을 거거든. 그러면 2개 중에서 중복해서 3개를 골라내고 2개 중에서 중복해서 4개를 골라낼 거야. 맞아요? 이 2개의 바구니만을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흰 공 3개와 검은 공 4개를 나누어 주고 있는 거지. 그런데 2개의 바구니를 골라서 흰 공과 검은 공을 집어넣을 건데 이 경우 이 2개의 바구니 중에 하나를 고르는 과정 중에서 B라는 녀석이 텅 비고 C라는 녀석이 텅 비는 2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경우의 수에서 2가지를 빼면 이 녀석이 뭐가 돼버리느냐? 한 개의
바구니만 비어 있는 경우. 앞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어떤 특정한 바구니라고 하는 녀석이 비어있는 경우의 수를 찾는 부분들이 있었고, 결국은 우리는 3개의 바구니 중에서 1개가 비어있는 경우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얘는 3에 2H3 곱하기 2H4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녀석을 이렇게 한번 빼줘야 돼. 그럼 3H3이라고 하는 녀석은 3H3 6, 5, 5C3 곱하기 6C2로 잡자. C2로 잡자. 그 중에서 3 더하기 3 곱하기 얘는 2H3은 4C3이니까 4가지. 2H4는 5C4니까 5가지. 그 중에서 2개를 뺄 거야. 그럼 5C3 10가지, 6C2 15가지, 150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서 20, 18, 38에 24, 54, 38에 24, 54, 54를 빼면 57이 돼버리니까 93? 이렇게 커? 그러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요 2번 문제는 우리 앞에서 했던 거하고 살짝 연결시켜서 기억할 거야. 앞에서는 모양과 크기가 다른 여러 개의 공을 모양과 크기가 다른 여러 개의 바구니에 나누어 담을 때 바구니가 빈 거 찾는 거였고, 얘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공들이 주어져 있을 때 3개의 바구니에 담을 때 바구니가 빈 게 있는 거 찾는 거였어. 오케이? 함수의 개수하고 나중에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기억할 거야. 알았지? 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중에서 이상한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지루해도 어쩔 수 없어. 저기 조건부 확률까지는 2스텝하고 3스텝하고 기출문제들은 하고 싶은 얘기 한 번씩은 다 하고 넘어갈 거야. 외워. 선생님 저 수능 안 볼 건데요. 시끄러. 외워. 학교에서 프린트해서 나오는 부분들하고 다 연결시켜서 만들어 줄게. 알았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